이준석이가 요즘에 답답하긴 답답한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언론에 자기 이름 석자를 알려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느끼고 있는 듯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에 자기 말로는 이번에 배지를 달고서 처음으로 봉급을 받아보니 992만 원이었다. 이 돈은 방송에 출연했을 때보다도 적은 돈이었다. 자기가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이니까 틀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방송에 나가서 무려 돈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종편의 경우는 공중파와 다르게 출연 사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돈을 번다는 것은 아침 저녁이고 불문하고 어디고 어느 때고 간에 불러만 주기만 하면은 5분 대기조처럼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죠. 나가서 출연하는 것이죠. 방송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홍준표도 있죠. 오죽하면은 홍준표가 이준석에게 이런 쓴소리를 했었습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되었으니 방송에 나가는 것도 줄이고 무게 있게 처신하길 바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또 당 대표가 되고 또 당 대표를 그만둔 이후에도 거대 정당의 후광을 입어서 그런지 방송 출연은 아마도 하루에 대여섯 번 이상은 계속 줄기차게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던 이준석이가 요즘에는 개업 휴업 상태입니다. 문은 열어놨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자신이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알려야 하는데 한마디로 존재감이 사라지게 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비록 배지는 달았지만은 존재감이 사라져버린다. 이준석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자가 발전하면서 자기를 알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엊그제에 장동혁을 빌미 삼아서 한동훈을 공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지요. 한동훈이가 대표되기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당협위원회 그 체제를 지구당 체제로 바꾸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구태다. 이렇게 아주 반박을 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자기가 당 대표였을 때에 민주당의 송영길과 함께 당협위원회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합의까지 했었던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현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던 이준석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부터 지구당의 부활 논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구태로 몰아갔던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지구당을 찬성하면서 남이 지구당 부활을 한다니까 후퇴다 이렇게 몰아갔던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한동훈이 지구당을 강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이제 세대 교체도 해야 되겠고 정치에 입문하려는 청년들에게 문호를 개방시키고 보다 더 쉽게 정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자. 그런데 20년 전에 차떼기 정당에 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당을 폐지했었는데 돈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은 회계에 부정만 없다고 한다면은 해볼 만한 것이고 이것이 정치 개혁 아니겠는가? 얼마나 건설적인 주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 대표일 때는
지구당 부활을 공언하고 만들려고 했었다가 이제는 3명을 갖춘 미니 정당의 대표가 되더니 한동훈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태다라고 비아냥과 조롱을 한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할 때는 개혁이고 남이 할 때는 구태다. 한마디로 이준석은 또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아니, 당협 위원장이라도 한번 해봤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배지를 달지 못한 사람 아니겠는가? 삼수 지냈던 이준석이가 과거의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제 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협위원장이라도 해보고 지구당 운운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삼수했을 때에 지구당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요. 못난 소 엉덩이에 뿔 나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관입니다. 자기는 배지를 달았고 한동훈은 배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당협위원회부터 먼저 경험을 하라. 이렇게 조롱과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을 빗대서 한동훈을 공격해야 됩니다.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서 속도 조절 행보를 보이자 이준석이 한 말이 술 안 먹는 윤석열을 하겠다는 것이냐. 뜬금없이 술 안 먹는 또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홍준표가 유승민 끌어들이는 거와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어디서 배운 버릇입니까? 이준석은 친한동계로 꼽히는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장동혁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이 다른 걸 무더기로 붙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장동혁은 특검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추가되는 등 민주당이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을 목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의 뜻을 보였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깐죽거리는 것이죠. 제3자 특검법을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가 이렇게 측근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을 통해서 발을 빼게 된다면 그런 시건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센스가 뭐가 다를까 이렇게 깐죽거립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하기야 뭐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마음껏 떠드니까 뭐라고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앞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망나니 짓을 2번씩이나 하면서 무단 가출했던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그를 달래고 그를 불러서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을 나눈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때에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더는 먹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준석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던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전을 찾아가서 그것도 맥주가 아닌
몇 배나 더 독하다는 양주집에서 술 대접 잘 받고 그 이후에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한 번이었습니까? 자기 발로 두 번씩이나 대전을 찾아가서 그 양주집을 찾아가서 술 먹고 성 접대 받았던 것 기억나신다고 한다면은 술 안 먹고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 시비 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것까지 갖고 비아냥과 조롱을 퍼붓고 있는지 이준석이가 오히려 측은해지고 안타깝다.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날이 갈수록 좀 더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성숙한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 비아냥과 조롱을 넘어서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저질스럽지 않습니까? 천박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인성부재다. 인성이 뭡니까?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갖춘 것이 인성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준석이 더러운 입을 갖고 있는 이준석이가 술 얘기를 꺼낼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무고죄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이준석 아닙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정치 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을 따라다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젊은 정치인을 키우겠다. 의도가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까? 우리 쓰레기 정치를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인을 키워보겠다 해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을 택했었는데 아니 이것이 머리만 젊지 나이만 젊지 기존 정치인 뺨을 치는 아주 가증스러운 이중 인격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배신의 아이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껏 한동훈을 조롱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고 있는 이준석의 그런 행태를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은 자신의 당 이름을 개혁하겠다. 뭘 개혁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부터 천박스럽고 갖가지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구태 정치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고 보조금도 빨리 반납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술 대접, 성 접대와 관련된 것, 무고죄 하루빨리 검찰도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의 인간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아주 명료하게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인요한이 한마디 했었죠.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인간이 안 된 쓰레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요한은 이준석의 도덕성을 그의 부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더 망신이죠. 한마디로 집안 교육이 얼마나 엉망이면은 자식이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겠는가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 인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의 몰상식적이고 유세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 자식의 잘못된 것을 감싸고 더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내 자식이 잘못했다라고 먼저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했어도 부족할 텐데 내 자식이 억울하게 당 대표에서 쫓겨났다. 억울하게 쫓겨난 것입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실을 밝혀줄 텐데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인요한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병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준석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중인격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준석은 얼굴 변장도 능한 변검술에 능한 사람이다. 아주 치욕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분위기를 바꾼다. 가증스럽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준석에 대해서 인유한이라든가 강병훈이 얘기한 것에 무슨 부연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이준석이가 하지도 않아야 될 말을 언급해서 화를 자초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준석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구화지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입, 혀로부터 나온다고. 지난 토요일에도 자기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름하여 부러운 논쟁 이런 제목으로 언론에 실렸더군요. 이준석이가 한마디 화를 자초했는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그런 제목의 이제 기사 가운데서 부러운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를 한동훈 대표가 부러워하고 있고 이준석 개혁 신당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부러워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가 먼저 화를 자초한 발언을 했었지요. 한동훈 대표가 구축한 친정체제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부러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80, 90%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일극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한동훈이 전당대회에서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예상을 뛰어넘고 결선 가지 않고 한 방에 63%라는 높은 지지율을 받게 되니까 비아냥을 거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부러워하고 있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가증스럽고 얄푼 달이 없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럽기는 무엇이 부럽다는 얘기인가? 이준석이는 나이는 젊은데 생각하는 것은 기존 정치 틀에 얽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제목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치매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인데 벌써 치매기가 있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을 빗대어서 제목을 걸지 않았습니까? 김용태 있죠. 천하 용인 가운데서 4명 국민의힘에 남았다가 이번에 배지를 달았던 김용태. 그는 이미 권력의 단맛을 봤기 때문에 허세인 이준석을 따라가겠습니까? 천하 용인 가운데서 김용태만이 남아 있었죠. 결국은 배지를 달았는데 김용태가 한 말이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한동훈 대표에게 분명히 부러운 점이 있을 것이지만 SNS를 통해서 서로 망신을 주고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선수들끼리 아시는 분들끼리 왜 그러시냐 프로이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이준석을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는 가시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준석이가 프로입니까? 선수는 무슨 선수입니까? 정치꾼이죠.
정치 고래꾼인데 김용태는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아마 김용태가 돌아서서는 야, 내가 천하 용인 가운데서 그래도 잘 국민의힘에 남았구나. 이준석 따라갔다는 망할 뻔했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교수 한마디 또 내뱉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당협위원장이지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었지만 미숙한 리더십, 정치적 내공 부족으로 사실상 쫓겨났다. 본인은 성공하지 못한 리더십을 한동훈이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못내 부럽고 짜증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지적을 한 것이지요. 이준석의 가장 아픈 곳, 이준석은 정말 미숙하고 무슨 실력이 있어야죠. 아는 것이 있어야지요. 술 대접받고 성 대접받는 데만 능했지, 이권 찾아다니면서 돈 챙기는 데만 능했지 무슨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김근식이가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인유한과 민주당의 강병원의 그 지적을 날카롭게 인용을 했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준석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준석이가 방송에 나갔을 때에 국민의힘을 비난한 적 매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준석이가 문재인을 만화를 인용해서 비난했다가 90도로 가서 사과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설과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한 번이라도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있어야 할 이준석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어야 할 이준석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늘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는 내 의견과 같은 친구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갔어야 하지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칭찬하는 사람은 하태경 아니었습니까? 하태경의 본바닥이 어디입니까? 이준석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절대 보수는 아니다. 물론 보수의 옷은 입고 있지만 보수의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왜 이준석이가 작년 12월 27일 스스로 당을 떠났을까요? 저는 결코 스스로 당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근식이 지적했듯이 쫓겨난 것이지요. 왜? 한동훈이라는 정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다른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쫓겨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자주 예화를 듭니다. 얼마 전에 뻐꾸기 예화를 든 적이 있었죠. 자신이 뻐꾸기인 것을 모르고 남을 비난하는 데 이용했었지만은 그것이 이준석의 머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뻐꾸기는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 놨습니다. 남의 새가 키워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뻐꾸기가 부화되고 새끼로서 자랄 때에 남의 어미로부터 보호받고 자라다가 그 집안 둥지에서 남의 새끼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 뻐꾸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빗대서 이준석이가 뻐꾸기 얘기를 한 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기 자신이 배신을 당했다.
윤석열로부터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배신을 당했다라고 뻐꾸기 얘기를 들어서 자신이 억울하다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반대의 얘기를 이준석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배신의 아이콘이 뻐꾸기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뻐꾸기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한동훈을 통해서.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준석을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한동훈과 같은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라면 절대 이런 실수하지 않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에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준석이가 정치를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의 얼굴에는 항상 배신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과 성접대에 대한 그런 이름이 꼭 쓰여져 있을 겁니다. 정치인으로 있는 한.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배신할 놈은 배신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를 선행을 했지만 그 점 하나, 유승민, 김무성 아래에서 이준석을 키운 것, 잘못 키운 것이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전형적인 가증스러운 인간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준석이가 이제는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동훈이라든가 거물 정신을 끌어들여야 자기 자신의 주가를 올리겠다. 얄팍한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강병원이 얘기했듯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 말이 이준석의 맞는 얘기라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이재명 조국 사법 처리하듯이 이준석도 무고죄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처리를 해야 하고 국고 보조금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것도 분명하게 가려야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준석이가 사법 무대에 올라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장기판에 훈수 두듯이 이준석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3년 잘 발전하면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누가? 이준석이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볼 줄 모르나? 될성나무는 떡잎보다 다르다. 그 말씀을 김종인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3년이면 너무나도 길다.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빗대서 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준석이 3년 동안 잘 발전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김종인이 망언 내지 실언을 했는데 이준석이 3년이면 긴 거지요. 사법 처리가 반드시 될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재인 5년이 그야말로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었는데 더 이상 제2의 문재인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제2의 문재인 대상감이 누굽니까? 이재명 조국. 이제 감옥에 갈 날이
더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이준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이가 정치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